네, 제가 마스크를 낀 이유는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께서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제가 어제 이 대표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껴야 될 것 같아서 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3년 너무 길다 행위 오늘 메시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고 합니다.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추한 궤변입니다. 앞서 권익위는 6월 10일 명품백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라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 전에는 달랐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인 위원장과 대학 검찰 후배인 부위원장이 들어서자 이를 180도 뒤집었습니다. 부패 방지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가기관 권익위가 야당 정치인에게 보통 국민에게는 서슬퍼런 서울중앙지검이 유독 김건희 씨에게는 면죄부를 쓰려고 용을 씁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부역자들의 결론대로 이제부터 공무원, 언론사 기자, 대학 교수, 배우자는 명품백을 감사의 표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가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면피가 됩니다. 이러한 무도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부패 사안을 다루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고 김모 국장은 권익위 핵심 부서에서 청렴정책과 청렴조사평가, 부패 영향 분석 등 이러한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권익위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에서부터 20년 이상 부패 방지 업무를 했던 청렴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부하 직원의 죽음을 두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외압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김 국장은 종결 처리된 데 대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 괴롭다라고 주변 지인에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상급자인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사인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는커녕 능멸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외압은 없었다라고 단정합니까? 귀하가 잠깐 스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패를 막고 국민 권익을 위해 복무하자고 하고자 한다면 김 국장 죽음의 경위를 샅샅이 따져서 국민께 밝히십시오. 진실을 숨기기 위한 손바닥만한 외압도 있었다면 또 그런 사실의 규명을 방해한다면 이는 국정농단으로 징치되어야 합니다. 이 정권이 저지르는 국정농단의 특징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정권 차원의 무리수가 총동원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건희 씨 관련 의혹만 제기되면 정부기관과 검찰이 전력을 쏟아냅니다. 여사 개입 사실, 오로지 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최상병도, 명품백도, 김 국장 죽음도 모두 여기서 여사 개입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정농단입니다. 경고합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는 윤석열도 김건희도 검찰도 아닙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특히 김건희 씨 심기에 거슬릴까봐 벌벌 떨면서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검찰, 여당, 정부기관들은 이를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정농단, 헌법 위배, 위헌적 행위에 동참하지 말길 경고합니다. 공무원 윤리 현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그 길을 걸으십시오.